용원 지사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제주시갑 문대림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대림입니다. 네, 어제 밤늦게까지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본 이유 무엇입니까? 네. 사실 도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시피 지금 제주의 민생 경제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이 심각한 제주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위기 관리 또는 위기 돌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그동안 각종 일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했던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네. 4조 원대 국제소송을 해결했던 부분과 강정 구상권 소송을 처리시켰던 그러한 이제 성과, 이런 현안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풀어냈던 내용들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인정해 주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제주도 상황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위기 관리, 위기 돌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문대림의 역할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연동해서 제주의 미래를 연계해서 또 다른 제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문대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주의 상황을 위기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5극 3특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변화도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떤 체계로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초과 인력권 기조는 제주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쨌든 제주도가 단순한 제도의 실험장이나 변방의 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이끄는 당당한 핵심 특별자치도의 거점으로 격상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도의 접근도 좋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네.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아마 이제 최근 얘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산업,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설계를 통해서 국가 대표 산업으로 지정을 받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5급 통합특별시 중심의 지원책만 정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네. 3특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국세 감면이라든가 투자세액 공제, 또 초과액권 개정 지원 총액을 이제 증가시키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3특 한 축으로서 국가 대표 산업을 인정받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고 또 예산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가 20년을 경과하면서 이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도 지금 현 도정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도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무는 이양됐지만 그게 이제 도지사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제주도자치 내에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이 도정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도민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깜깜이 행정의 문턱을 완전히 허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미 도민과 열린 소통 플랫폼 모두의 숲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민 주인공 정책단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책의 초기 제안서부터 결정, 그리고 사업이 끝난 이후의 평가까지 전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정의 핵심 의사결정인 실국장 회의를 생중계하겠다라는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정 핵심 정책들이 결정되는 회의를 이제 도민들의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고 또 회의를 보면서 또는 유튜브 댓글로 의견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이 행정의 구경꾼이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 모시기 위한 강력한 이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제안하고 도민이 결정하고 도민이 평가하는 행정, 진짜 도민주권 도정을 현실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민주권 도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근에 26조 추경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 추경과 별도로 제주에서도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추경에 따른 이제 그 교부금도 주어질 텐데요. 네. 관련해서 정부 추경 그 부분뿐만 아니라 강력한 세출 조정 그리고 세출 구조 조정, 순세기 잉여금을 이렇게 모으면 5천억 이상 규모의 민생 추경이 가능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민생 추경의 경우에 빚내서 무리하게 추경하는 것은 아니고 방만한 재정이 전면 재구조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현도정이 이제 벌려놓은 실효성 없는 이제 15분 도시라든가 수천억 혈세가 낭비가 되는 그러한 이제 전시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민생 추경을 당선되면 즉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추경과 관련해서 이제 어디다 돈을 쓸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최우선 투입처는 이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골목 상권입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그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이 엄청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2차 보전의 폭을 대폭 확대해줘서 숨통을 트여야 된다. 그리고 폐업 위기에 처한 상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지원금을 즉각 수혈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농가 부채가 전국 1위입니다. 네. 고통받는 1차 산업 농민들, 붕괴 지역 위기인 건설 현장, 또 청년층과 일기가정 등에 대해서 그 가장 아픈 부분을 먼저 골라서 이렇게 민생 추경을 투입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요, 추경 돈이 이제 도내에서 돌아야 되니까 결제 시스템을 탐나는 점 시스템과 촘촘히 연계해서 공공재정이 여기에를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에선 최대 갈등 현안이 제주 제2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도민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보장하고 실현할 것인지 방안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일관됩니다. 네.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 또는 주민투표 방식입니다. 이번 대통령께서도 관련해서 제2공항 문제의 결정 주체가 도민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럼 도민 여러분들이 이것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정은 가장 명확한 방법이 주민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 검증 이슈, 안전 이슈, 그리고 항공 수요 예측에 관한 이슈들이 명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들이 도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 판단 기준이 서게 된 이후에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행히 어저께 토론회에서 유성권 의원께서도 주민투표 방식 또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형태의 얘기를 해줘서 아마 네. 올 8월경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년 초쯤에는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주민투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좀 분위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후보들 간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실 경우에 이 당내 경쟁 후보들과 함께 원팀 구성은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궁금한데. 저는 이제 법적 대응에 관해서 저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전들 이제 법적 대응을 할 내용들이 없었겠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가해 왔고요. 네.
이게 어쨌든 우리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 상호 충돌식으로 경선 과정이 진행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많이 이제 자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원팀은 기본입니다. 아마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도 경선이 끝나게 되면 민주당은 드림 원팀으로 다시 도민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어쨌든 도민과의 연대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선 이후의 원팀은 기본이고 네. 드림 원팀으로 도민들께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자신감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신데 후보님께서 보시는 이번 경선의 핵심 변수와 경쟁 구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 후보의 세 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비전 그리고 실제로 실현 능력 그리고 저희들을 위한 실익적 관점에서의 정책에 대한 분석 그 과정에 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제주의 미래를 연동시켜서 우리 이제 제주를 더 따뜻하고 더 당당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비전이 경쟁 구도의 여전한 이제 핵심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와 결선에서 가게 된다면 맞붙길 바라십니까? 저는 뭐 어느 분이든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니까요. 어느 분이든 이제 나이스하게 경선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공정한 경쟁은 기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문대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KBS 1TV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초청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재홍의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